오늘은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의 기본적인 모토는 일을 쉬지 않고 어릴 때일수록 더 많이 모아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고 많은 저축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을 은행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처에다 넣는 습관이 중요하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안 하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결혼 안 하고 자기 혼자 살 경우에는 결혼 안 하고 자기 혼자 살 경우에는 이제 육아 비용이나 타가 비용 이런 것들이 들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자기 노후에 자기의 정신적 안정 지지대가 없어져요. 노후에 돈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 지지대가 없어지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하고, 그러한 외로움에서 보상 비용으로 이제 이제 술을 자주 먹는다든지 다른 이성이 나오는 그런 업소를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나중에 소모 비용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로. 돈이 어릴 때일수록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만, 그게 투자된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어릴 때 적은 돈을 버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팩터를 계산해서 본다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릴 때는 되게 값비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실패를 충분히 복구할 만한 정신적이라고 육체적인 체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좋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이런다고 돈을 흥청망청 쓰시지 마시고, 무리한 운동 이런 것도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돈을 좀 악착같이 모은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 영역은,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두 번째는 배움. 건강과 배움, 요 두 개에는 제가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막 쓰라는 게 아니고요. 비합리적인 소비는 하면 안 되지만, 요게 12만 원이고 요게 10만 원인데 얘가 이제 건강상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쓰시라는 거죠. 오메가6 기름이랑 오메가3 기름 중에 오메가3 기름을 사서 쓰라는 거죠. 그런 정도지 막 안 해도 되는 거를 막 해놓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가 자꾸 새는데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빨리 가지는 건 경제적인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기를 빨리 가지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웬만큼 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빨아먹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애를 많이 낳지만은 애들을 빨리 낳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아요. 애를 셋, 넷 낳는데 빨리 결혼해서 빨리 낳았어. 빨리 키웠어. 그래서 50대 중반 되니까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빨리, 어차피 가져야 될 거면 빨리 가지는 게 좋죠. 두 번째, 요새는 애를 3명, 4명 이래 안 가지니까 1명, 2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합시다. 3명 가져도 되지만, 맞벌이를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육아 비용이랑 타가 비용이 발생하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오랫동안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도움을 다 받고 더 이상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 이제 타가 비용을 쓰게 되는데, 타가 비용을 쓰니 내가 벌어갖고 들어가는 돈이 타가 비용이랑 또이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애기 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내가 벌어들이는 뭐 예를 들어 여성이 이제 일을 하는데 타가 비용, 육아 비용 그 자기가 근로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더 든다. 그렇다고 해도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급여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기가 1명, 2명일 때는 아직 그 여성분이 젊은 나이일 때고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회사가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야 그렇겠지. 근데 돈은 계속 증가하잖아. 일이 끊겼어. 경력이 단절됐어.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옛날만큼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일도 어느라고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복직이 자꾸 안 되고 집에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딴소리 하고 뭐 나 이제 무서워서 못 하겠다. 아니 애 키우는 게 누군가 애를 봐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때 나 그랬지. 우리 저분 할머니 세대 때들은요, 할머니 세대 때들 전부 다 논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애기를 책상 다리에 줄로 묶어놓고 논밭에 가서 그런 거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옛날에는 100% 맞벌이였다고 보는 게 맞죠. 옛날에는 100% 맞벌이였고 요새나 뭐 외벌이 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그냥 아무래도 힘에 붙이죠. 예, 옛날에는 애들 7, 8살 낳고도 맞벌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 맞벌이에요. 다 생산활동에 격렬하게 뛰어드는 겁니다. 아기를 보는 육아활동이 아니라 뭔가를 생산하는 생산활동에서 피 튀기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하나 있다. 그럼 당연히 맞벌이가 낫고요. 그리고 연구 데이터도 있어요. 맞벌이하는 부부랑 엄마가 집에 있는 애랑 이렇게 이제 키워서 애들의 학업 성취도를 봤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맞벌이 하는 부모가 애가 더 상태가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맞벌이를 하면 돈이 꾸준히 모입니다. 돈이 꾸준히 모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맞벌이를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쌓이는 돈이 지출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지출하는 거보다 맞벌이를 해가지고 세이브하는 돈이 더 많고요. 거기서 뭐 쓸데없는 돈 쓰는 거보다 요렇게 해서 젊을 때는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해외여행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제가 말을 조금 터프하게 할 수는 있는데 뭐 이제 수익이 대단히 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뭐 의사다 뭐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 환경이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내가 지금 10년간 해외여행 안 가고 모은 돈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애들 웬만큼 키워놓고 그때부터 해외여행 출장 가라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뒤로 좀 미루라는 거죠. 젊을 때 해외여행 가야 된다. 그거만큼 개소리가 없습니다. 뭐 젊을 때 나이 들면 해외여행 못 가? 나이 들어서 지식이 쌓이면 해외여행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식이 더 많이 쌓여있고 뭐가 좋다 뭐가 아니다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해외여행 가면 덜 싸웁니다. 장담하는데 덜 싸워요. 마음이 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일에서부터 빨리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10년간 해외여행 안 가고 돈 악착같이 모았으면 10년 은퇴 빨리 한다. 10년 은퇴 빨리 해도 될 만큼 돈이 훨씬 불어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토는 빨리 해서 돈을 빨리 만들고 그 돈을 빨리 불리자. 그러니까 FIRE 그러니까 빨리 은퇴하는 거지. 저는 은퇴하는 것 자체는 반대입니다. 은퇴하는 것 자체는 반대지만 막 일을 막 치열하게 해가지고 지금 생계형으로 막 치열하게 하는 그런 거에서는 빠이빠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후학들을 위해서 우리의 바통을 이어줄 뒷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 나의 건강과 정신생활에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웬만큼 쌓인 상태에서 우리가 쓰는 돈은 뻔해요. 그러니까 지출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고. 근데 벌어들이는 돈은 지출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나요. 쌓여서 계속 복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났죠.
맞벌이를 해가지고 타가 비용이 들더라도 맞벌이를 해라.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되겠죠. 일을 계속 불려가면서 자기 커리어를 계속 쌓고 급여를 계속 안정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 돈,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플러스 머니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 교육에 막 올인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에듀퓨어라고 그러죠. 절대 피해야 되는 게 에듀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듀퓨어 같은 거 하지 말고 카푸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다음 해외여행도 막 1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매년 가야 되고 매년 겨울마다 가야 되고 봄에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여름에 가고 겨울에 가고 비싼 거 먹어버리고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계속하고 은행 이자에 넣지 말고요.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그 와중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실패하는데 그게 절대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실패를 한 게 어떻게든 자기 머릿속에 다른 값으로 치환이 돼요. 어떻게든 물론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비싼 경험치가 됐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든 다 좋게 치환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된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1도 걱정 안 하는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나? 경제적으로는 1도 걱정 안 하는 환경. 이제 난 투자를 벌써 몇 살 때부터 20대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10년 훨씬 넘게 했어요. 10년 훨씬 넘게 하면 고수입니다. 고수야. 손해 안 봐. 손해 안 보고 하락장애라든지 이런 데서도 멘탈 훈련도 다 돼 있고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무슨 주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또 쭈쭈쭈쭈쭈쭈 다 알아. 진짜로. 막 모렌 버핏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은 못 올리겠지만 그래도 금융소득이 40대 초중반이 되면 이미 자기의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이 이미 증가됐어. 이미 증가되고 그래. 근데 거기서 이게 이제 돈이 좀 들어온다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돈이 좀 들어온다고 일 그만할 생각하지 말고요. 일 그만하지 않는 거는 자기의 돈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여서 50 넘어서까지 큰 돈을 마련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정신건강에도 일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고 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큰 부자가 될 거예요. 큰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치과의사로서 환자를 보면 요새 70 넘으신 분들 티도 안 나요. 이 사람이 진짜 70이 넘었을까? 근데 앞만 봐도 50대 중반인데 이런 사람들 셌습니다. 옛날 30대 사람들 보면 후줄근하거든요. 요즘 30대랑 틀려요. 옛날 30대는 후줄근해.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 70대죠. 그 옛날 70대랑 완전히 틀려. 그 후줄근하는 사람들이 70대 됐는데 옛날 70대랑 비교하면 안 돼요. 훨씬 젊어 보여. 우리보다 더 젊은 시대 때 사람들이 70대면 어떻게 될까? 훨씬 젊습니다. 저는 100세가 기본적으로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50, 60이 돼도 아직까지 적은 인생이 훨씬 많은데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어릴 때 10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20대 때 악착같이 돈 모은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0대 때 악착같이 돈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성투할 수밖에 없게 장기 투자의 형태가 되잖아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성투를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경험치도 쌓을 만큼 쌓였어요. 20년 30년 투자를 했는데 뭘 못해. 운동을 해도 20, 30년 하면 고수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